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의주의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방송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그 규정의 범위는 어디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느닷없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이 부분을 언급을 할까요? 네, 군의원들이 해외 연수 과정에서 가이드 폭행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역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 바로 예천이죠. 이 예천에 이번에는 공무원 술자리 폭행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비록 이 사건이 퇴근 시간 이후에 일어나긴 했지만 예천군의 고위공직자들이 함께 있었던 자리인데다가 코로나 사태로 전 국민이 초긴장 상태에 있는 시점에서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주요 일간지나 방송에서 이 문제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게 예천의 어느 한 주민의 제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황의주의 현장의 목소리에서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건의 팩트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사건의 팩트 체크. 네. 이 사건의 발생은 지난 25일 밤입니다. 군수를 비롯한 군청 고위 간부들이 모여서 1차 저녁 식사를 함께 예천 관내에서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1차를 마치고 몇몇 최고위 간부들끼리 다시 모여서 2차를 갔습니다. 2차를 간 명분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는 한 부서의 부서장을 격려해주기 위해서, 위로해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간 곳은 뭐 크게 비싼 곳은 아닙니다. 치킨집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치킨집 사장이 그 자리에 합석을 했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공무원들과 이 치킨집 사장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비가 붙어서 실랑이가 발생. 여기까지가 저희가 체크한 팩트입니다. 근데 이 논란이 왜 문제가 되느냐, 뭐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저희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단순하게 실랑이로만 그쳤느냐 아니면 폭행까지 이어졌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한테 제보를 준 한 주민은 이 치킨집 사장님이 상당히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땡땡땡 이렇게 제보가 온 겁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는 그 동네에서 제일 힘 있는 분과의 관계로 저희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소문의 당사자인 치킨집 사장님이 간부 공무원의 한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 사건이다, 이렇게 제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군청 그 해당 부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몇 차례 했죠. 그럴 때마다 직원들은 우리 과장님은 출장 중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럴 때 제가 제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꼭 통화 한번 했으면 좋겠다, 메모 좀 남겨달라. 그런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석을 했다고 하는 또 다른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은 폭행은 없었다. 그렇지만 약간의 실랑이는 있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지역 선후배 간에 벌어질 수 있는 뭐 별거 아닌 거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저희가 팩트체크 취재는 여기까지입니다. 실랑이를 벌인 담당 과장과 직접 통화를 해서 폭행 사건이 있었냐 없었냐를 확인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여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의아해하실 겁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황의주 유튜브에서 방송까지 하느냐. 예, 두 가지입니다. 이게 예천이니까 코로나 사태, 이 비상정국이니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솔직히
어느 지역이든 사람 사는 곳에 이 정도 일, 어쩌면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전국이 코로나 사태로 비상 아닌 비상시국 아니냐. 많은 의료진들, 또 우리 공직자들, 또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지금 집에도 안 가고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비상시국에,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그리고 지난 22일부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복무 특별 지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 지침에는 가능하면 모여서 회식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밥자리, 술자리까지 가졌다. 이런 사실이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그런 만큼 예천 국민들의 따가운 눈치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둘째는 이 문제가 예천이니까 문제가 된다.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천군의회 의원이 해외 연수 나갔다가 가이드 폭행했던 사건, 당시 전국이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사건은 2018년 12월이죠. 방모모 전 의원 등 예천군의회 9명이 공무원 5명과 함께 7박 10일 일정으로 캐나다와 미국에 국외 여행을 갔는데, 나흘 전 23일 버스에서 박 의원이 가이드를 주먹으로 때려서 상처를 입힌 그런 사건이죠. 이게 유야무야 될 뻔했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현지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으로 안내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크게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그래서 파장이 상당히 컸던 사건으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박모모 의원이 이렇게 해명을 했죠. 그냥 손사래를 치다가 그뿐이었지 뭐 가이드를 직접 폭행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뒤늦게 동영상이 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이드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떠버린 거죠. 그래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었고, 사건은 지역신문은 물론이고 지방지, 또 중앙지, 방송, 인터넷 포털까지 전국적인 이슈로 확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그 박 의원은 의회에서 제명, 또 법적으로 실형을 받고, 이렇게 해서 예천 국민들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이 사건으로 인해 잘된 점도 있다는 사실을.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나간다고, 연수든 외유든 간에 밖으로 나갈 때는 이 감시가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안 알려져서 그렇지 예천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제가 일하고 있는 포커스 경북의 당시 특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보도 저희가 이 사건을 그 사건을 터뜨리고 나니까 그걸 본 주민이 포커스 경북에 일하고 있는 황희주, 좀 믿어도 되겠구나 해서 제보가 온 겁니다. 그 제보에 그 당시 그 사건은 제목이 뭐냐, 버스 안에서 음주 가무 추태였어요. 그 동영상이 떠버렸어요. 근데요, 이게 어떻게 알려졌느냐, 이것도 웃겨요. 보통 버스 안에서 음주 가무 즐기고 술 먹고 뭐 이렇게 난장판이 된 모습들은 자기네들끼리 그러고 말 텐데, 이 회원들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간이 좀 큰 것 같아요. 밴드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무도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을 때 황희주가 포커스 경북이 보도를 했어요. 잘했죠? 여러분 잘했다 그러면, 이 황희주 신문이 방송이 용기가 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이 누른 거 아시죠? 네. 그러면 버스 음주 가무 동영상 추태가 뭐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 6.25 사건 행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2019년 6월 26일입니다. 6.25 다음 날이죠. 예천군민 수천 명이 회원으로 있는 한 밴드에 동영상 하나가 떠올랐어요. 딱 5분 51초짜리 동영상입니다. 이 버스 안에서 남녀 회원들이 뒤엉켜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공공기관인 땡땡땡 고 기관의 주관으로 6.25 전쟁일을 맞아서 부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경남 도청으로 하려고 이제 건립을 하다가 전쟁이 터지면서 당시 임시 수도 청사로 사용했던 그 건물을 견학하는 그런 부산을 다녀오는 일정이었어요. 근데 행사 전에 군수까지 나와서 인사를 했다 하면서 군수 사진과 함께 버스 안에 엄주 가무를 즐긴 이 동영상을 함께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주민들이 이거는 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 사건이 그래서 불거진 겁니다. 이때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오갔어요. 과연 이런 행사가 공공기관 행사 취지에 어울리는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솔직히 엄주 가무 문화, 흥이 많은 우리 민족의 멋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저도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어떤 이 큰 장점은 가슴 따뜻함과 또 흥이 많은 민족,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한 번씩 또 노래를 부르거나 또 술을 마시게 되면 또 스트레스를 그걸로 인해서 날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만의 놀이 문화로 10분 이해한다 할지라도 6.25 행사, 적어도 6.25 행사 취지와는 맞지 않아요. 또 6.25 행사 취지 이런 걸 잠시 접어두더라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잖아요. 이건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동영상을 밴드에 버젓이 올렸다는 거예요. 이건 지나친 거예요. 안 보는 곳에서 뭘 한들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네들끼리 아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달리는 차 안에서 엄주 가무, 그것도 그 단체에 힘을 가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가 아침에 나와서 인사하는 그 모습까지 담아서 함께 올린 동영상, 이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이것은 한참 정도를 벗어나도 벗어나 있다. 이건 좀 아니 땐 말로 좀 심했다, 요즘 애들 말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항의주의 현장 목소리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비상시국인 지금 예천에서 발생한 이 군청 고위 공직자들의 술자리, 그리고 실랑이 사건,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킨집 사장이 영향력이 좀 있는 분인 것 같다라는 이 소문, 또 그걸 인해서 이 제보가 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실랑이를 단순한 실랑이로만 보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날 밤에 단순한 실랑이만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가이드를 폭행한 군의원 박의원 사건처럼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황의주의 현장의 목소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